물방울이 묻은 접시, 세제가 나의 거친 손에 달라붙었다. 나는 미숙이의 좋아하는 커피잔을 이번 주에 세 번째로 닦고 있었다. 매일 저녁 같은 일상이었다. 혼자 먹은 저녁 식사에 사용한 하나의 접시, 하나의 포크, 하나의 컵을 씻었다. 그녀가 요리하면서 흥얼거리던 소리, 테이블에 신문을 흩어놓은 것에 대해 부드럽게 꾸짖던 소리 없이 주방은 텅 비어 보였다.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말린 후 항상 있던 자리, 마치 더 나은 시간을 기념하는 신사 같은 식기건조대에 올려놓았다. 냉장고는 외로운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잘 맞지 않는 자석으로 고정된 발엔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내 눈은 민재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을 찾았다. 17살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미숙이의 팔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 싸움들, 돈 문제, 그리고 침묵이 있기 전의 모습이었다. 전화벨 소리가 칼처럼 내 생각을 끊었다. 젖은 손으로 행주를 찾았고 전화는 계속해서 요구하듯 울렸다. 벽에 걸린 수화기가 내 손바닥에 차갑게 느껴졌다. 돋보기 안경을 통해 발신자 번호를 살펴보았다. 그 번호에 나는 숨을 멈췄다. 민재였다. 잠시 동안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1년의 침묵이 우리 사이의 바다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화했을 때 그는 투자 기회에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내가 거절한 후 화를 내며 나가버렸다. 미숙이었다면 더 잘 대처했을 것이다. 그녀는 항상 적절한 말을 알고 있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의도한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다.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 귀중한 것을 깨고 얼마나 혼날지 확실하지 않을 때에 불확실한 톤이 담겨 있었다. 저예요. 나는 전화기를 더 꽉 잡았고 내 심장은 갈비뼈에 강하게 부딪혔다. 민재야, 예상하지 못했구나. 알아요. 너무 오래됐죠. 그가 잠시 멈추고 숨 쉬는 소리가 들렸단 나는 천천히 안락 의자로 이동했다. 미숙이가 내 등을 제대로 지지해준다며 꼭 사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자였다. 저녁 뉴스와 일요일 낱말 퀴즈로 가죽이 매끄럽게 달아 있었다. 어떻게 지내니, 아들? 잘 지내요. 정말 잘요. 수진이와 저는 얘기를 나누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운지 깨달았어요. 얼마나 가족이 그리운지. 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에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한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자존심과 돈, 그리고 고집스러운 침묵이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았다. 나도 그리웠다. 내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솔직함에 놀라며 고백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식사하러 오시겠어요? 수진이가 아버지가 항상 좋아하시던 갈비찜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예전처럼 진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탁자 위에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5년 전 모든 것이 잘못되기 전 그들의 결혼식에서 찍은 민재, 수진, 미숙, 그리고 나였다. 미숙이는 항상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돌아오게 마련이야 라고 말했다. 오늘 밤 내 목소리는 놀라움을 드러냈다. 갑작스러운 것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가 이미 요리를 시작했고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내 마음을 당겼다. 작고 천둥 소리를 무서워할 때의 취약함이 기억났다. 아마도 미숙이가 옳았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가족은 정말로 치유될 수 있을지도. 몇 시에?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7시 30분이요.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우리 작년에 분당으로 이사했어요. 분당, 비싼 지역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항상 야심찼었다. 갈게 민재야.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족 사진을 들고 앉아 있었다. 미숙이가 사진 속에서 나를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고 나는 거의 그녀가 속삭이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때가 됐어, 준호야.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다이얼톤 이후의 침묵은 어떻게든
다르게 느껴졌다. 공허함 대신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여러분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란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나는 가족 사진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다시 놓고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은 달라질 것이다. 오늘 밤 나는 내 아들을 되찾을 것이다. 위층에서 내 침실은 기억의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미숙이의 향수병들이 여전히 그녀의 화장대 위에 줄지어 있었고 레이스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늦은 오후 빛 속에서 먼지가 춤추고 있었다. 나는 옷장을 열고 일상복과 낡은 스웨터를 지나 비닐 보호 커버에 쌓인 남색 정장을 찾을 때까지 밀었다. 천은 내 손가락 사이에서 상당히 두꺼웠다. 미숙이가 민재의 졸업식을 위해 나를 놀라게 하며 사준 모직 혼방이었다. 중요한 행사에는 좋은 옷이 필요해요. 그녀는 주의 깊은 손으로 옷깃을 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의 졸업은 확실히 중요하죠. 나는 정장을 침대로 가져가 천천히 풀었다. 미숙이를 팔에 끼고 강당에 들어가서 민재가 무대를 가로지르는 것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기억났다. 같은 정장이 면접 기념일 그리고 미숙이의 장례식을 통해 나와 함께했다. 오늘 밤 그것은 또 다른 이정표를 목격할 것이다. 샤워의 뜨거운 물은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근육을 풀어주었다. 면도를 하면서 나는 내 반사상이 희망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은색이 이제 관자놀이를 지배하고 있었다. 민재가 알아차릴까? 수진이가 내가 얼마나 외로워졌는지. 볼까? 미숙이의 향수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내가 놓아둔 욕실 카운터 위에 있었다. 샤넬 넘버 C, 매년 크리스마스에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나는 잠시 병을 만진 다음 내 애프터쉐이브를 찾았다. 어떤 기억들은 빌리기에는 너무 소중했다. 옷을 입고 준비를 마친 후 나는 마지막으로 내 모습을 살펴보았다. 정장은 여전히 잘 맞았지만 아마도 이전보다 조금 더 헐렁했다. 나는 캐비닛에서 오래된 위스키 한 병을 선택했다. 화해의 선물,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희망을 잇는 무언가였다. 내 전화기가 민재의 문자로 울렸다. 분당구 정자동 247번지. 아버지를 뵙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우버를 불렀고 주소를 입력하면서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 분당은 40분 거리에 있었고 내 소박한 강남 동네와는 다른 세계였다. 앱은 8분의 대기 시간을 보여주었다. 내 앞 창가에 서서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저녁 그림자로 흐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옆집진 할머니가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고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벼운 기분으로 손을 흔들어 답했다. 아마도 오늘 밤이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른다. 아마도 가족은 정말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버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친절한 기사가 좋은 날씨에 대해 언급하는 깨끗한 세단이었다. 우리가 연석에서 빠져나가면서 강남은 고속도로로 바뀌었고 고속도로는 정돈된 교외 지역으로 바뀌었다. 나는 창밖으로 세상이 변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집들은 더 커지고 잔디는 더 깔끔해지고 진입로는 더 넓어졌다. 경기도에 들어설 때쯤 나는 내 집 6채를 수용할 수 있을 법한 저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당은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기사는 내 놀란 관찰을 주목하며 말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살죠. 제 아들을 방문하러 가요. 민재가 어떻게 그런 호화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자랑스러움으로 부풀었다. 이런 곳에 가족이 있으면 행운이시네요. 행운이라 나는 생각했다. 비록 민재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에 집을 살 수 있었는지 불안함이 내 흥분에 스며들었지만 우버는 건축 잡지에 나올 법한 집 앞에서 멈췄다. 나는 내 월세보다 더 비쌀 것 같은 완벽하게 손질된 장식 식물들과
돌 기둥을 올려다보며 뒷좌석에서 얼어붙었다. 원형 진입로가 초저녁 빛 속에서 물이 춤추는 화려한 분수대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두 대의 고급차, 메르세데스와 BMW가 성공에 빛나는 표현처럼 주차되어 있었다. 여기입니다, 손님. 기사가 명랑하게 알렸다. 멋진 곳이네요. 나는 지갑을 더듬었고 손이 약간 떨리면서 지폐를 세고 후한 팁을 추가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내가 깨끗한 포장도로에 발을 내디뎠을 때 차 문은 무겁게 느껴졌다. 내 신발 광을 냈지만 분명히 낡은 신발이 작은 호텔에 속할 수 있는 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돌 위에서 딸깍거렸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울타리가 보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모션 센서 조명이 연극적인 정확성으로 내 접근을 밝혀주었다. 내가 황동 초인종에 손을 뻗기도 전에 거대한 참나무 문이 열렸다. 친절한 눈과 회색 머리를 가진 중년의 베트남 여성 팜티가 문간에 서 있었다. 전문 가정부라고 외치는 깔끔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진정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 뒤에서 무언가가 깜박였다. 걱정, 경고. 그 표정은 너무 빨리 사라져서 내가 상상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김 선생님, 그녀는 따뜻하게 말하며 한 걸음 물러서서 내 거실 전체가 옷장처럼 보이게 하는 현관으로 나를 안내했다. 팜티예요. 민재 씨와 수진 씨가 오실 것을 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내부는 내 숨을 앗아갔다. 대리석 바닥이 부유한 사람들의 관한 영화에 나올 법한 곡선 계단으로 이어졌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원본처럼 보이고 비싼 유화에 따뜻한 빛을 드리우고 있었다. 신선한 꽃, 내가 선호하는 인공 장식이 아닌 진짜 꽃이 공기를 미묘한 향수로 채웠다.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집 안쪽 어딘가에서 울려 퍼졌고 그가 다가오면서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그는 잡지 모델처럼 보이며 현관에 나타났다. 비싼, 정장, 완벽한 머리, 그의 졸업식에서 그렇게 하얗지 않았을 것 같은 치아였다. 그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포옹은 절박하게 느껴졌고 한 박자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 멋져 보이세요. 그는 감사하면서도 불안한 눈으로 나를 살펴보며 한 걸음 물러섰다. 정말 멋지세요. 수진이가 명백히 내 차보다 더 비싼 실크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환영처럼 그의 옆에 나타났다. 그녀의 화장은 완벽했다. 그녀의 보석은 미묘했지만 명백히 비쌌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 완벽해서 연습한 것처럼 느껴졌다. 준호 아버님. 그녀는 앞으로 나와 내 뺨에 키스하며 나를 비싼 향수로 감쌌다. 멋져 보이세요.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나는 우리를 둘러싼 순수한 사치에 여전히 압도되어 미소를 지었다. 이곳은 믿을 수 없군. 어떻게 너희가... 부동산이요. 민재가 빨리 끼어들었고 그의 웃음은 조금 너무 밝았다. 시장을 정확히 맞추었죠. 대부분 운이 좋았어요. 그의 어조에서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지만 수진이는 이미 연습된 우아함으로 내 팔을 잡고 있었다. 오세요. 앉으세요. 팜티 씨, 아버님의 내 코트를 받아주시겠어요? 나는 내 자켓, 내 최고의 것을 넘겼지만 갑자기 이런 환경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졌다. 팜티는 또 다른 친절하지만 걱정스러운 미소로 그것을 받았고 내가 작은 가족을 수용할 만큼 큰 코트 벽장이라고 추측하는 곳으로 사라졌다. 이거 가져왔어요. 내가 신중하게 선택한 위스키 병을 내밀며 말했다. 나치 한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재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가 라벨을 살펴보며 아버지,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가져오실 필요 없으셨는데 하지만 기쁘네요. 그는 약간 억지스러운 듯한 열정으로 내 어깨를 두드렸다. 수진이가 오후 내내 요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갈비찜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기억했거든요. 어떻게 수진이가 내 음식 취향을 기억했을까? 우리는 5년 동안 아마도 3번의 식사를 함께 했고 갈비찜이 대화 주제였던 것을 기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너무 따뜻하고
환영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너무 친절하구나. 내 혼란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말했다. 가족은 가족을 돌봐요.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팔을 내 것과 연결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민재는 내가 식당이라고 추측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의 걸음은 자신감이 있었지만 눈 주위에 무언가 긴장된 것이 있었다. 밤티는 집 깊은 곳으로 어딘가 사라졌고 우리를 가족 재회의 이 완벽한 장면 속에 남겨두었다. 우리가 장식 잡지에 나올 법한 방들을 지나 걸을 때 나는 이 명백한 불을 1년 전에 나에게 돈을 요청했던 아들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식당은 마치 시대극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졌다. 머리 위에 샹들리에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 반짝이는 도자기로 4명을 위해 세팅된 마호가니 테이블, 은색 식기가 흰 린넨 천 위에서 빛났고 요리하는 갈비찜의 향이 주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회전문 너머에서 떠다녔다. 아마도 내 아파트보다 더 큰 주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말 아름답군. 나는 진정으로 감동하며 속삭였다. 수진이는 칭찬에 빛났다. 오늘 밤이 특별하기를 바랐어요.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준호 아버님, 우리 모두. 민재가 공식적인 식사에 익숙한 사람의 연습된 편안함으로 내 의자를 당겨줄 때 나는 미숙이가 이 순간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의 아들이 우리의 소박한 꿈을 넘어 성공을 이루었고 내가 곧 받아들일 화해의 기회를 그녀가 인정할지도 모른다. 식당은 생활방식 잡지의 한 장면처럼 우리를 환영했다. 크리스탈 잔이 샹들리에의 따뜻한 빛을 받아 풀 먹인 흰 린넨 위에 작은 무지개를 들이우고 있었다. 은색이 아마도 내 월세보다 더 비싼 본차이나에 대해 빛났다. 각 자리 세팅은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여러 개의 포크가 군사적 정확도로 배열되어 있었다. 첫 냅킨이 완벽한 본구리로 접혀 있었다. 이것은 믿을 수 없군.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의 윤이, 나는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숨을 내쉬었다. 민재는 테이블 상단에서 내 의자를 당기며 빛났다. 가족 재회에는 최고만이 어울리죠. 그렇죠, 아버지? 수진이는 우아하게 내 왼쪽에 자리를 잡았고 민재는 내 오른쪽 자리를 차지했다. 그 배치는 의도적으로 느껴졌다. 둘 다 내 모든 반응을 지켜볼 수 있고 모든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다. 팜티가 내가 주방이라고 추측한 곳에서 조용히 나타났다. 작은 조각품처럼 배열된 정교한 전체를 들고 있었다. 우선 당신의 위스키로 시작하죠. 민재가 내가 가져온 병을 이미 열면서 발표했다. 호박색 액체가 그가 무거운 크리스털 텀블러에 넉넉한 양을 부을 때 빛을 받았다. 제대로 된 건배를 해야겠어요. 그는 내가 자신을 위해 따랐을 것보다 더 높게 채워진 유리잔을 내게 건넸다. 위스키의 따뜻함이 수진이가 연극적 우아함으로 와인잔을 들어올릴 때 내 가슴으로 퍼졌다. 가족을 위해 그녀는 미소가 빛나며 말했다.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미숙이를 위해. 민재가 조금 목이 메는 소리로 덧붙였다. 그녀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마실 때 위스키가 달콤하게 타올랐다. 미숙이는 항상 술이 혀와 마음을 동등하게 풀어준다고 말했다. 오늘 밤 이런 명백한 번영에 둘러싸여 나는 그녀가 이 호화로운 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식당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가 진정한 것처럼 보이는 관심으로 앞으로 기대었다. 민재 씨는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국을 세웠다고 말해요. 제국은 너무 거창한 단어야. 나는 평소보다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끼며 다시 한 모금 마셨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믿었을 뿐이야. 미숙이는 항상 말했지. 직원들은 가족처럼, 고객들은 친구처럼 대하라고. 겸손하지 마세요, 아버지. 민재는 내가 비워진 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내 잔을 다시 채웠다. 이제 7개 지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인상적이죠.
실게 그는 우리의 침묵 동안에도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내 가슴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확장되었다. 아마도 그는 내가 깨달았던 것보다 더 신경을 썼을지도 모른다. 팜티는 연습된 효율성으로 수프 코스를 제공했다. 비록 그녀가 내 앞에 그릇을 놓을 때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풍부한 해물탕과 섬세한 도자기, 우리가 내 소박한 강남 주방에서 얼마나 멀리 여행했는지 또 다른 상기였다. 은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진이가 마치 면도날로 빵을 자르는 정확성으로 평범하게 물었다. 조금 쉬어가시는 거죠. 식당들이 나를 바쁘게 해. 그것은 미숙이와 내가 함께 만든 것이야. 나는 평소보다 더 자유롭게 마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술의 조합이 몇 달 동안 유지해온 억제를 풀어주었다. 모든 지점에는 그녀의 지문이 있어. 민재와 수진이는 시선을 교환했다. 나는 알아차리지 않은 척했다. 그들은 오랜 커플처럼 말없이도 소통하는 것 같았다. 수진이의 손이 잠시 내 것을 찾았고 그녀의 손가락이 내 피부에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영원히 일할 수는 없잖아요. 민재가 부드럽게 밀어붙였다. 승계 계획, 미래를 위한 법적 준비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질문은 이상하게 구체적으로 느껴졌지만 술이 모든 것을 무해하게 보이게 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아들아, 하루하루. 팜티가 메인 코스와 함께 나타났다. 갈비찜이 정확히 미숙이의 레시피처럼 냄새가 났다. 어떻게 수진이가 알았을까? 우리는 수년 동안 너무 적은 식사를 함께했다. 이것은 완벽해. 나는 진실되게 그녀에게 말했다. 정확히 내 아내가 만들던 것 같아. 수진이의 미소는 그려진 것처럼 보였다. 오늘 밤이 특별하기를 원했어요. 가족이 가족을 돌본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민재는 부동산 벤처에 대한 이야기로 나를 즐겁게 했지만 그의 설명은 답답할 정도로 모호하게 남아있었다. 수진이는 식당 운영, 이익 마진, 부동산 가치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그들의 호기심은 강렬하게 거의 전문적으로 느껴졌다. 저녁이 진행되면서 방은 더 따뜻해졌다. 내 머리는 단 2잔의 위스키 후에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가벼웠다. 풍부한 음식, 좋은 회사, 그리고 화해의 안도감. 내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이상은 아니다. 민재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시계를 확인했다. 수진이는 바텐더처럼 내 소비량을 모니터링하며 단골 손님을 추적했다. 팜티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소리를 내는 포크를 떨어뜨리며 신경질적인 효율성으로 주방과 식당 사이를 이동했다. 무언가가 내 의식의 가장자리를 괴롭혔지만 위스키는 생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약간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내 몸 밖에서 나 자신을 지켜보는 것처럼. 내가 언제 이렇게 술에 약해졌을까? 일산에서 새 지점을 지난달에 열었어요. 미숙이는 지역사회가 우리를 맞아준 방식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내 전화기가 내가 꺼내기 시작할 때 내 손바닥에 진동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민재와 수진이에게 사과하듯 눈길을 주며 중얼거렸다. 아마도 그저 나이트 매니저의 일상적인 질문일 거예요. 하지만 내 화면에 있는 번호는 내가 알아보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지역 번호였지만 완전히 낯선 숫자였다. 나는 알림 위에 엄지손가락을 멈추고 눈살을 찌푸렸다. 레스토랑 긴급 상황은 익숙한 번호에서 왔다. 압구정 지점의 미구엘, 명동 지점의 사라, 우리의 가장 새로운 일산 벤처의 토니.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 집요하게. 괜찮으세요? 민재가 과도한 걱정처럼 보이는 것으로 앞으로 기대어 물었다. 그저 낯선 번호예요.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에 의해 냅킨으로 화면을 부분적으로 가렸다. 문자 메시지가 또렷한 대문자로 나타났다. 일어나서 떠나세요. 지금 당장. 당신의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 피가 차가워졌다. 우아한 식당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비록 그것이 충격이었는지 아니면 내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위스키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확실히 내가 오해했을 것이다. 같은 단어, 같은 긴급한 명령. 아버지 수진이의 목소리는 멀리서 오는 것처럼 들렸다. 창백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내 표정을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강제로 했다. 괜찮아. 그저 풍부한 음식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누군가 낯선 사람이 내 개인 번호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무엇에 대해 나에게 경고할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민재에 대해, 갑자기 정교한 무대 제작처럼 느껴지는 이 완벽한 저녁에 대해, 내 손에 있는 위스키 잔이 내 손가락이 눈에 띄지 않게 떨리면서 샹들리에 빛을 받았고 호박색 액체가 소용돌이쳤다. 내가 언제 이렇게 어지러워졌을까? 두 잔이 이렇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풀코스 식사와 함께. 물을 조금 마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가 부드럽게 제안하며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팜티씨. 민재는 날카로운 주의력으로 내 얼굴을 연구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방금 한순간 완전히 하얘지셨어요. 물론이야. 거짓말이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쉽게 나왔다. 그저 잠시 화장실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화장실이요. 물론이죠. 민재가 복도를 향해 가리켰다. 왼쪽 두 번째 문이에요. 기다릴게요. 팜티 씨가 디저트를 가져오고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내 균형을 시험했다. 방이 약간 흔들렸지만 나는 복도를 향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다. 내 뒤에서 민재와 수진이의 목소리가 낮고 걱정스러운 톤으로 계속되었다. 복도가 비싼 예술 작품과 미묘한 조명으로 줄지어 내 앞에 뻗어 있었다. 왼쪽 두 번째 문은 내가 화장실이라고 추측한 곳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왼쪽으로 돌기보다는 무언가가 나를 주방 입구처럼 보이는 것을 향해 계속 직진하게 했다. 익명의 메시지가 내 기억 속에서 타올랐다. 그것을 보낸 사람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누군가 낯선 사람에게 경고함으로써 노출 위험을 감수할 만큼 내가 충분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꼈다. 티는 거대한 싱크대에 서서 방법론적 정밀함으로 크리스털 잔을 씻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나를 향해 돌아갔지만 그녀는 내 발자국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서 분명히 들렸을 텐데도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계속 일했다. 주방의 뒷문은 그녀를 지나 정원처럼 보이는 곳으로 이어졌다. 자유, 신선한 공기, 민재와 수진이의 주시하는 눈에서 벗어나 명확하게 생각할 공간. 나는 팜티를 조용히 지나갔다. 그녀가 돌아서서 내 존재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내 주인들에게 알릴 것을 기대했다. 그녀는 씻는 것에서 절대 올려다보지 않았지만 내가 지나갈 때 그녀의 어깨는 약간 긴장되었다. 문은 컨트리 클럽에 속할 수 있었던 잘 손질된 잔디 위로 조용히 열렸다. 모션 센서가 부동산의 뒤 울타리에 있는 게이트를 향해 완벽하게 다듬어진 잔디를 가로지르는 내 경로를 밝혔다. 내 전화기는 그 신비로운 경고를 시한폭탄처럼 품고 있어 주머니에 무겁게 느껴졌다. 울타리 너머의 가로등은 익명성, 그 긴급한 메시지를 촉발한 어떤 위험으로부터의 거리를 약속했다. 나는 더 빨리 걸었다. 내 정장 구두가 이슬 맺힌 잔디 위에서 약간 미끄러졌지만 더 이상 얼룩이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다. 게이트는 아마도 백만장자들과 그들의 비밀을 수용하는 저택이 늘어선 조용한 주택가 거리로 열렸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기를 꺼내 내 라이드 쉐어링 앱을 열고 민재의 주소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픽업을 요청했다. 도착까지 5분. 내가 과대망상적인지 아니면 실제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지 결정할 5분. 내 손에 있는 전화기는 음모나
편집증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어느 쪽인지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메시지, 그 긴급한 대문자들은 미숙이의 실용적인 지혜가 가르쳐준 모든 생존, 본능을 촉발시켰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할 때 그녀는 항상 말했다. 먼저 듣고 나중에 질문해. 우버의 헤드라이트가 블록 끝에 나타났다. 구조선처럼 교외의 어둠을 가르며 나는 뒷좌석에 올라타 운전석에 내 강남 주소를 알려주고 즉시 내 저녁을 산산조각 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것은 목소리가 대답하기 전에 2번 울렸다. 신중하고 익명에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당신이 이 번호로 전화할 것을 바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내 목소리는 의도한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다. 왜 나에게 경고했어요? 저 자신을 밝힐 수 없지만 당신은 오늘 밤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내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 이어진 일시 중지.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지불이 늦어지면 뼈를 부러뜨리는 사람들에게 23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버 운전사는 우리가 차선으로 합류할 때 그의 백미러를 통해 살펴보았다. 아마도 그의 승객이 대화 중간에 완전히 침묵한 이유가 궁금했을 것이다. 나는 전화기를 더 꽉 잡았다. 익명의 목소리의 말이 망치 타격처럼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반복했지만 내 목소리는 확신이 부족했다. 민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는 저택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을 담보로 도박 빚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하 카지노, 고액 포커, 조직적인 대출 상어들과의 스포츠 베팅. 목소리는 차분하고 방법론적으로 유지되었다. 2주 안에 지불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내 자유로운 손이 본능적으로 문 손잡이를 찾았다. 마치 움직이는 차에서 도망침으로써 이 정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처럼 창문을 통해 비싼 분당 동네가 지나갔다. 완벽한 잔디가 불완전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천천히 말했다. 그것이 저녁 식사에서 나를 경고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이 가져온 위스키에는 제트라올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알코올 효과를 5배 증폭시켜 당신을 제 안에 극도로 민감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물리적 타격처럼 느껴졌다. 특이한 어지러움 2잔이 6잔처럼 영향을 미친 방식. 내가 평소에는 비공개로 유지하는 사업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내 증가하는 의지. 그게 내가 멈췄다. 민재의 내 선물을 즉시 열겠다는 열망. 수진이의 내 소비량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 내가 비어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내 잔을 조율된 리필을 기억했다. 법적 문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무자비하게 계속했다. 당신의 레스토랑 재산과 사업 자산의 완전한 이전, 당신의 아들에게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위임장, 유일하게 누락된 요소는 당신의 서명이었습니다. 우버 운전사는 승객의 명백한 고통을 전문적으로 무시하며 도로의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갑자기 위협적으로 보이는 교외 거리를 응시했다. 잘 조명된 모든 창문이 잠재적으로 유사한 배신을 숨기고 있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언가에 서명하기 전에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알코올과 결합된 제트라메륨은 기억 공백을 일으킬 수 있어 당신이 기꺼이 모든 것을 양도했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나는 민재의 불안한 에너지, 수진이의 연습된 따뜻함, 그들의 승계 계획과 은퇴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저녁은 공포스러운 새로운 맥락으로 내 기억 속에서 재생되었다. 모든 건배, 모든 리필된 잔, 내 경계를 낮추도록 설계된 모든 전략적 터치. 내 아들은, 하지만 항이는 내 목구멍에서 죽었다. 한때 내가 자장가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던 소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마약하기에 충분히 절박한 남자로 성장했다. 대출 상어들은 그에게 2주를 주었습니다. 그 마감일은 11일 후입니다.
왜 당신은 나를 돕고 있습니까? 내가 마침내 물었다. 그들이 계획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발신자는 낯선 사람이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다. 부채 금액, 약물 이름, 불법 문서 세부 사항, 민재와 수진이의 음모에 대한 친밀한 접근 권한이 있는 누군가.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가족의 탐욕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팜티. 그 깨달음이 번개처럼 나를 때렸다. 저녁, 식사 동안 그녀의 불안한 효율성, 그녀가 눈 접촉을 피한 방식, 내가 주방을 지나갔을 때 그녀의 의도적인 무반응, 그녀는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고 고용보안보다 양심을 선택했다. 감사합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 감사하지 마세요. 그들은 곧 당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민재는 더 위험한 방법으로 다시 시도할 만큼 절박합니다. 우버는 강남을 향해 계속 진행했다. 강마일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과 나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켰다. 내 전화기는 민재의 번호에서 온 3개의 부재중 전화를 보여주었다. 아마도 화장실에서 무엇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하는 것일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보호하세요. 자물쇠를 바꾸세요. 변호사에게 알리세요. 재정자산을 민재가 접근할 수 없는 계좌로 이동하세요. 그는 당신의 사업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취약점, 모든 일상. 운전사가 거울에서 내 눈을 잡았다. 지금 강남까지 약 절반 정도 왔습니다. 선생님, 거기 괜찮으세요? 내가 목소리를 신뢰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기를 통해 나는 익명의 발신자가 내 다음 질문을 기다리며 꾸준히 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이 법정에 가면 증언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깊이 파헤칠 때 진실은 표면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화면에 3개의 부재중 전화가 더 나타났다. 민재의 공포는 화장실 시간이 명백한 부재로 늘어나면서 커지고 있을 것이다. 곧 그는 내가 의도적으로 도망쳤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은 그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매우 조심하세요. 목소리가 경고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선택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23억 원을 찾거나 파산보다 더 나쁜 결과에 직면하기 위해 11일이 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는 우버 운전사의 부드러운 재즈와 완전한 가족 파괴의 무게와 함께 혼자 남겨졌다. 하루 저녁 만에 나는 아들을 얻었다가 다시 잃었다. 신뢰의 대가와 순진함의 대가를 배웠다. 내 전화기가 민재의 문자로 울렸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우리는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메시지를 응답하지 않고 지워버리기 전에 바라보았다. 그 단어를 보낸 사람은 나를 무의식 상태로 마약하고 미숙이와 내가 함께 만든 모든 것을 훔칠 계획을 세웠다. 우버 운전사가 부드럽게 목을 가다듬었다. 선생님, 우리는 한강 다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래 주소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어두운 물에 반사된 도시 불빛을 보고 그런 다음 내 GPS에서 여전히 사용 가능한 분당으로 가는 경로를 보여주는 내 전화기를 다시 바라보았다. 안전은 강남에 있었지만 대치는 뒤로 뉴저지에 있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내 가족의 남은 것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내 했다. 강남의 친숙한 스카이라인이 우버의 앞 유리창을 통해 유혹했다. 내 낡은 안락의자의 편안함에서 안전을 약속했다. 그곳에서 미숙이의 기억이 모든 실에 살아있었다. 하지만 안전은 이제 민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비겁함처럼 느껴졌다. 절망이 다시 닥쳤을 때 나는 미숙이의 결혼 사진을 내 지갑에서 꺼냈다. 수년간의 취급으로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미소는 우리가 함께 의미 있는 것을 만들기로 약속한 날처럼 빛났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대화에서 편안함을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녀의 이미지에 속삭였다. 운전사가 100m에서 내 눈을 잡았다. 거기 괜찮으세요, 선생님? 사실, 아니요. 내가 좌석에서 똑바로 앉았다. 결정이 내 가슴에서 강철처럼 결정화되었다.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적지를 바꿀 것입니다. 내 손가락은 119를 누를 때 떨렸다. 2번 울린 후 전문적인 목소리. 응급 서비스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 가족이 돈을 위해 나를 독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말해지니 초현실적으로 들렸다.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의 대사처럼. 증거가 있고 그들은 여전히 준비된 법적 문서와 함께 그 위치에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당구 정자동 247번지에 경찰관이 필요합니다. 나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디스패처의 질문이 신속하게 이어졌다. 독살의 성격, 용의자 수, 무기 존재 여부. 나는 방법론적으로 대답했다. 내 사업 훈련이 인계받았다. 명확한 사실, 구체적인 세부 사항, 행동 가능한 정보. 경찰관이 출발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 20분. 선생님, 나는 당신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 위치로 돌아가지 않기를 강력히 조언합니다. 미숙이의 사진이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은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용감해야 할 때 그녀가 입던 표정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증거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연결을 끊은 후 나는 운전사에게 앞으로 기댔다 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분당으로 돌아갑니다. 선생님, 당신은 정말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아마도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거울에서 그의 눈을 만났다. 때로는 안전한 것과 옳은 일을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돌아가는 여정은 우리의 이전 드라이브와 달랐다. 가로등은 혼란 대신 결정을, 상처 대신 목적을 비추었다. 각 마일은 내가 키운 아들, 내가 신뢰했던 가족, 내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미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미숙이의 목소리가 사진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가족은 아플 때도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해. 20분 후 우리는 정자동으로 돌아섰다. 경찰차가 반대 방향에서 다가왔다.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명백히 공식적이었다. 내 심장이 갈비뼈에 강하게 부딪혔다. 내가 이것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나 자신과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내 가족을 파괴하려고 했다. 모퉁이 주변에서 기다리세요. 내가 운전석에 말했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곡선 진입로를 걸어오르는 것은 처형에 접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택의 완벽한 외관은 그런 계산된 그런 절박한 배신을 숨기고 있었다. 내 손은 초인종에 손을 뻗을 때 떨렸다. 내 아들을 직면할 시간대의 초인종 소리가 죽음의 모처럼 저택을 통해 울렸다.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일상적인 걱정에는 너무 빠르게. 민재는 문을 확 열었다. 안도감과 의심이 그의 표정에서 충돌했다.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그의 미소는 칠해진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정말 걱정했어요. 미안해, 아들아. 내가 사과하는 어조로 목소리를 강제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어. 그 모든 풍부한 음식 후에 어지러웠어. 어지러웠다고요?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거의 30분 동안 안 계셨어요. 수진이는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놓쳤어. 당신이 여기 있는 아름다운 동네예요. 의도한 것보다 더 걸었어. 수진이가 민재 뒤에 나타났다. 그녀의 디자이너 드레스는 불안한 걷기로 구겨져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안주인 가면이 잠시 미끄러져 그 아래 생생한 공포를 드러냈다. 준호 아버님, 정말 걱정하게 하셨어요.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팔을 잡았다.
이제 기분이 나아지셨어요? 훨씬 좋아졌어. 고마워. 나는 그녀가 너무 오래, 너무 꽉 지속된 그립으로 나를 안으로 인도하도록 허락했다. 그저 머리를 맑게 할 필요가 있었어. 현관은 이제 더 작게 인상적이기보다는 억압적으로 느껴졌다. 모든 비싼 세부 사항은 이 성공의 환상을 구입한 피의 돈을 상기시켰다. 아마도 저녁 식사와 함께 너무 많은 와인을 마셨을 거예요. 수진이의 웃음은 깨지기 쉬웠다. 물을 좀 가져다 드릴게요. 사실 다시 앉고 싶어. 나는 식당을 향해 의도적으로 움직였다. 괜찮다면. 민재와 수진이는 내가 놓쳐야 할 의미가 가득한 눈짓을 교환했다. 그들의 조율된 반응은 대사를 잊어버린 배우들처럼 연습된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이죠, 아버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식당은 내 부재 동안 서둘러 재구성되었다. 테이블에 흩어져 있었을 수 있는 서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팜티는 주방과 식당 사이를 효율적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불안한 에너지는 이전보다 더 두드러졌다. 나는 테이블 상단에서 내 의자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민재와 수진이가 이전과 똑같이 나를 측면에서 둘러싸는 것에 주목했다. 크리스털 잔은 치워졌고 저녁 접시는 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말해지지 않은 긴장감으로 다닥거렸다.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정리했어요. 팜티 씨에게 너무 많은 일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매우 사려 깊군. 그들이 내가 없는 동안 어떤 증거를 숨겼는지 궁금해하며 평범하게 미소 지었다. 민재는 어린 시절부터의 불안한 습관인 마호가니 테이블에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이제 그의 불안을 드러냈다. 그래서 아버지 완전히 회복되셨나요? 더 이상 어지러움이나 혼란이 없으신가요? 질문은 내가 듣지 않는 척하는 하위 톤을 담고 있었다. 종처럼 맑아요, 아들아. 그 신선한 공기가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어. 수진이가 계산된 걱정으로 앞으로 기대었다. 아시다시피 풍부한 식사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마도 다음에는 더 가벼운 것을 계획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번. 마치 오늘 밤 이후에 그런 것이 있을 것처럼 나는 항상 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평온하게 대답했다. 좋은 음식과 와인보다 더 많은 것이 나를 늦추는 데 필요해. 팜티가 신선한 물잔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효율적이었다. 그녀가 내 것을 내 앞에 놓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우연한 떨림일 수도 있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스쳤다. 민재는 그의 시계를 확인했다. 너무 미묘해서 내가 거의 놓칠 뻔한 동작이었다. 그들이 작업하고 있던 어떤 타임라인이든 더 짧아지고 있었다. 글쎄요. 그가 강제된 발금으로 말했다. 기분이 나아지셨으니 우리 저녁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더 많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수진이의 미소가 샹들리에를 켤 수 있었다. 우리는 따라잡을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내 부자의 동안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들의 절망은 그들의 연기의 균열을 통해 보여지고 있었고 나는 저녁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구축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민재가 갑자기 일어나 술장으로 향했다. 아버지, 저녁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건배합시다. 민재의 손은 그가 신선한 크리스털 텀블러의 위스키를 측정할 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떨렸다. 나는 그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내 잔에 오래 머무르며 호박색 영혼과는 다르게 빛을 받는 추가 액체를 더하는 것에 주목했다. 알다시피 내가 우연히 시작했다. 내가 태어난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민재야. 그의 어깨가 약간 긴장되었다. 아버지, 그건 달콤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먼저 건배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중요해, 아들아. 내가 의자에 평화롭게 손을 접고 뒤로 물러났다. 너의 어머니는 14시간 동안 진통을 겪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지. 수진이가 강제된 열정으로 앞으로 기대었다.
준호 아버님, 위스키는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면 맛을 잃을 거예요. 마시면서 동시에 들을 수는 없을까요? 인내심, 내 사랑, 어떤 이야기는 서두를 수 없어. 나는 민재가 우리 테이블을 향해 잔을 들고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이 샹들리의 빛을 받을 때 내 것에서 소용돌이치는 약간의 침전물에 주목했다. 내가 어디였지? 아, 그래. 미숙이는 진통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했어. 민재는 내가 그가 부은 넉넉한 양을 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내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자신의 잔에는 훨씬 적게 들어있었고 크리스털처럼 맑았으며 비정상적인 입자는 없었다. 의사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를 안심시켰어. 내가 계속했다. 마치 위스키의 색을 검사하기 위해 내 잔을 들어올리며. 하지만 너의 어머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직감이 있었어. 그녀는 항상 뭔가 완전히 옳지 않을 때 알았지. 매혹적이네요.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미소가 긴장되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건배는 따뜻해지고 있어요. 가족 이야기는 좋은 위스키와 함께하면 훨씬 좋죠. 나는 내 잔을 부드럽게 휘저었다. 호박색 액체에서 춤추는 이물질을 지켜보았다. 익명의 발신자에 따르면 제트라올륨, 미숙이와 내가 함께 만든 모든 것을 모두 넘겨주는 서명을 하기에 충분히 순종적이고 제한에 민감하고 취약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양. 좋은 위스키를 감상하는 것에 대해 당신은 절대적으로 옳아요. 내가 동의했다. 실제로 마시지 않고 입술에 더 가까이 가져가며 미숙이는 항상 인내심이 모든 것을 더 맛있게 한다고 말했어. 민재의 눈이 경련했다. 아베오지, 당신은 10분 동안 이야기하고 계세요. 위스키는 정말로 따뜻해지고 있어요. 이야기를 나눌 때 시간이 빨리 가는군. 내가 얼마나 작았는지 언급했었나. 겨우 6파운드였지만 내가 지금까지 느껴본 가장 강한 그립을 가지고 있었어. 수진이가 갑자기 일어나 내 의자 뒤로 이동했다. 그녀의 손이 연습된 친밀감으로 내 어깨에 자리 잡았다. 준호 아버님, 당신은 정말 멋진 이야기꾼이에요. 민재의 탄생에 건배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 다음 계속할 수 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증가하는 주장으로 내 어깨를 눌렀다. 나는 그녀의 터치를 통해 그녀의 절망을 느낄 수 있었다.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알았다. 너의 어머니는 네가 첫날부터 고집스러울 거라고 말했어. 내가 수진이의 압력에 주목하지 않은 척하며 계속했다. 그녀는 옳았어. 그렇지 않니? 한번 마음을 먹으면 아무것도 널 막을 수 없었어. 민재의 침착함이 약간 균열되었다. 아버지, 제발 한 모금만 마시고 어머니에 대해 말해주세요. 고집에 관한 것은 내가 여전히 내 손에 있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그것이 미덕이 될 수도 있고 악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미숙이는 항상 네가 어떤 쪽을 선택할지 걱정했어. 방은 주방에서 팜티가 그릇을 씻는 부드러운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해졌다. 민재와 수진이는 거의 숨겨지지 않은 좌절감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완벽한 계획이 매 순간 무너지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천천히 말했다. 미숙이는 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면 가슴이 아플 거야. 민재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대답하기 전에 3번의 날카로운 노크가 정문에서 울려 퍼졌다. 권위적이고 명백하게.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민재의 잔이 그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갈 때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 수갑의 금속성 딸깍 소리가 판사의 망치처럼 식당의 놀란 침묵을 뚫었다. 민재는 동상처럼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오래된 양피지 색이었다. 선임 경찰관이 연습된 권위로 앞으로 나섰다. 김민재 씨, 당신은 독살 시도, 사기 공모, 노인 학대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가족 배신을 다루는 데 보낸 수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민자의 목소리가 10대처럼 갈라졌다. 경찰관님, 이것은 단지 오해입니다. 내 아버지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발. 수진이의 히스테리는 끓는 주전자처럼 쌓여갔다. 이것이 모두 끔찍한 실수라고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독이 든 위스키 잔은 여전히 내 손에 있었다. 침전물이 호박색 액체에서 죄책감의 비밀처럼 소용돌이쳤다. 실수는 없어. 이 잔에는 제트라가 들어있어. 내 아들이 사업 이전 문서에 서명하게 하기 위해 추가했어. 주니어 경찰관은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잔을 받았다. 샹들리에 빛에 들어 올렸다. 이물질은 계산된 배신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명확하게 보였다. 선생님, 독살 시도는 최소 8년에서 12년의 형량을 받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수갑이 채워질 때 민재에게 알렸다. 공모와 노인 학대는 추가 시간이 있습니다. 민재의 무릎이 약간 꺾였다. 12년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11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저를 죽일 거예요. 수진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다. 민재, 조용히 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하지만 민재는 이미 전략적 사고를 넘어섰다.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셔요. 그들은 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게는 선택이 있었어.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너는 가족보다 도박을 선택했어. 정직한 일보다 범죄를 선택했어. 내 자신의 아버지를 독살하는 것보다 결과에 직면하는 것을 선택했어. 경찰관들은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절망적인 정당화를 전해 들어봤지만 도박빚을 위한 붙인 살해 시도는 특히 충격적인 것으로 등록되었다. 김수진 씨, 주니어 경찰관이 발표했다. 당신도 공범자로 체포됩니다. 아니요, 수진의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핥히었다. 저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도와달라고 강요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선임 경찰관의 표정은 그가 그런 변명을 여러 번 들었음을 시사했다. 부인 증거는 당신이 피해자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약물 계획에 참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민재와 수진을 정문으로 이끌 때 민재는 마지막 절망적인 조작 시도를 담은 눈으로 뒤돌아보았다. 아버지, 어떻게 자신의 가족에게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니는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너의 어머니는 편안함보다 정직함을 더 가치 있게 여겼어. 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네가 오늘 밤 하려고 한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밤티가 주방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전문적인 가면이 마침내 슬라이딩하여 슬픔이 섞인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목격했지만 인간적인 대가를 이해했다. 저택은 멀리서 차문이 닫히고 엔진이 시동되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해졌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경찰 차량이 밤속으로 사라질 때 값비싼 벽을 결과의 색깔로 칠했다. 내 가족이 나를 파괴하려고 했던 식당에 혼자 서서 나는 미숙의 존재를 내 어깨에 따뜻한 손처럼 느꼈다. 그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비싼 크리스탈은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고 독이 든 위스키는 흘린 피처럼 퍼졌다. 내가 일구기 위해 노력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증거였다. 내 전화기가 선임 경찰관의 문자로 울렸다. 경찰서 처리는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당신의 공식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것을 완성할 시간이다.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시간이다. 분당 경찰서는 늦은 저녁 활동으로 붐볐다. 음주운전 체포, 가정폭력, 그리고 이제 내 가족의 음모 사건. 민재와 수지는 별도의 유치장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디자이너 옷은 제도적 회색 벽에 대항해 터무니없게 보였다. 강화 유리를 통해 나는 민재가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유치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몇 분마다 그는 내가 진술을 하며 앉아있는 곳을 향해 흘끗 보았고 그의 표정은 분노와 절망적인 간청 사이를 오갔다.
김 선생님, 형사 박이 그의 커피를 의도적인 정밀함으로 내려놓았다. 오일레이살들, 제트라올륨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았습니까? 익명의 제보, 내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누군가 계획에 대해 경고하는 전화를 했어요. 그들은 약물과 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나는 저녁 식사 동안 팜티의 불안한 효율성, 지켜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관찰하기 위한 그녀의 신중한 위치 지정에 대해 생각했다. 아이디어는 없지만 누구든 그것은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수진의 흐느낌이 여성 유치 구역에서 경찰서의 혼란을 통해 울려 퍼졌다. 그녀의 히스테리는 사이렌처럼 두드러졌다. 이것은 모두 민재의 잘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전달되었다. 저는 그저 무서워서 따라갔을 뿐이에요. 형사 박이 눈썹을 들어 올렸다.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노인 학대와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재 씨의 사무실에서 준비된 법적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위임장 사업 이전 전체 패키지요. 그들은 얼마나 오래 복역하게 될까요? 독살 시도만으로도 8년에서 12년, 음모, 노인 학대, 사기를 더하면 민재는 15년에서 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지는 협조한다면 더 적게 받을 수 있지만 그녀도 여전히 심각한 시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내 아들은 도박 중독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40대를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가 언급한 사채업자들, 형사박이 계속했다. 그 위협에 대한 세부 사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의 절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살인 미수를 변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 나는 민재가 유치장의 좁은 벤치에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손에 머리를 묶고 있었다. 20년 동안 그를 키우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그가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을 구축했는데 모두 어른처럼 결과에 직면하는 그의 무능력에 의해 파괴되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경찰서를 통해 울렸다. 그가 유리를 통해 나를 발견했을 때 제발 다 갚을게요. 치료를 받을게요. 변할게요. 돈에 관한 우리의 마지막 논쟁 동안 그가 했던 똑같은 약속, 그가 더 어렵고 내가 파괴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더 순진했을 때 작동했던 똑같은 조작. 김 선생님, 형사박이 내 아들의 폭발을 관찰했다. 그는 계속 당신을 조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족 금융 범죄의 표준 패턴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항상 내가 그에게 너무 부드럽다고 말했죠. 아마도 내가 더 일찍 더 강했다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 성인 자녀들은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수진이 그녀의 유치장 창문에 나타났다. 화장이 전쟁 페인트처럼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호 아버님, 제발 그들과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강요받았다고 말해 주세요.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절망은 익숙하게 느껴졌다. 민재가 어린 시절 거짓말에 걸렸을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어조였다. 그들 중 누구도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 다 그들의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을 비난했다. 형사님, 중요한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기대었다. 결정이 명확해지고 있었다. 내게 경고한 익명의 사람, 그들은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들이 나서면 우리는 그들의 협조가 주목되도록 할 것입니다. 경찰서의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다. 아첨없이 진실을 드러내는 날카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 가족의 완벽한 외관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아래 절망적인 범죄성을 드러냈다. 3시간 후 서류 작업을 완료하고 공식 진술이 기록되자 나는 경찰서 로비에 서 있었다. 경찰관이 차 열쇠를 들고 다가왔다.
집에 갈 준비가 되셨나요? 김 선생님, 강남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꺼내 내 생명을 구한 번호를 바라보았다. 사실 먼저 한 통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 자격이 있는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요. 전화는 2번 울린 후에 더 이상 두려움에 위장되지 않고 진정한 관심으로 따뜻한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밤티입니다. 밤티 씨, 안도감이 따뜻한 햇빛처럼 나를 통해 흘렀다. 당신은 내내 바로 거기 있었군요. 당신은 모든 것을 보았고도 나를 구할 용기를 찾았어요. 당신을 다치게 하도록 놔둘 수 없었어요. 당신의 아들과 그의 아내가 저를 가구처럼 대했을 때 당신은 저를 친절하게 대했어요. 거의 자정에 경찰서 로비에 앉아 나는 미숙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울기 시작했다. 고통에서가 아니라 이 여성의 도덕적 용기에 대한 압도적인 감사에서. 팜티 씨, 어떻게 제트라 문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알았나요? 3일 전 저는 민재 씨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그들이 계획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마치 제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말했어요. 마치 제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요. 그 우연한 잔인함이 독살 시도보다 더 세게 나를 쳤다. 내 아들은 직업 직함과 이민 신분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논의했어요. 약물, 얼마나 사용할지, 서류를 어디에 숨길지. 수진 씨는 당신의 좋아하는 음식 사업 일상, 당신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당신은 일자리, 아마도 추방까지 위험에 처했어요. 낯선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좋은 사람, 말할 때 제발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경찰관이 내 차가 준비되었다고 손짓했지만 이 대화는 편의보다 더 중요했다. 팜티 씨,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다른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요, 선생님. 오늘 밤 이후로 저는 김 씨 가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요. 저는 강남의 여벌계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점의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의 도덕적 성격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 침묵이 이어졌다. 밤티가 다시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김 선생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옳은 일을 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오늘 밤 당신이 정확히 그런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초봉은 6천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1년 후 이익 공유, 그리고 레스토랑 경영에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직업 훈련이 포함됩니다. 티의 흐느낌이 전화를 통해 들렸다. 선생님,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월요일 아침 10시에 압구정 지점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하세요. 내가 직접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해 거기 있을 거예요. 경찰관은 내가 팜티와 약속을 완료하는 동안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주소 교환, 시작 날짜 확인, 필요하다면 일비자 지원 약속. 마침내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더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강남으로 돌아가는 길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지나갔다. 가로등이 익숙한 동네를 밝혔다. 정직함이 여전히 부해보다 더 중요한 곳,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실수에 자금을 대기를 기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곳. 내 소박한 집은 오래된 친구처럼 나를 맞이했다. 아내는 가족 사진이 냉장고를 덮고 있었다. 다양한 나이의 민재, 그들의 결혼식에서의 수진, 더 나은 시간에서 미소 짓는 미숙. 나는 조심스럽게 민재의 사진을 제거했다.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주방 서랍에 놓았다. 어떤 기억들은 보존할 가치가 있지만 매일 볼 필요는 없었다. 수진의 결혼 사진이 뒤따랐다. 미숙의 사진은 냉장고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정의가
이루어지고 도덕적 용기를 통해 새로운 우정이 얻어진 것을 승인했다. 내 달력에 나는 월요일 아침 10시에 팜티를 중요한 약속을 위해 예약된 공간에 적었다. 그 아래에 새로운 시작 밖에서는 강남이 정직한 늦은 밤 활동으로 윙윙거렸다. 야간 근무자들이 집으로 향하고 이른 근무자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도덕성이 빌린 돈이나 가족 조작을 통해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미숙은 팜티의 이야기를 좋아했을 것이다. 그녀는 항상 말했다. 최고의 직원은 개인적인 비용에 관계없이 옳은 이유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내 전화기가 형사박의 마지막 문자로 울렸다. 두 용의자 모두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결정적일 것입니다. 나는 불을 끄고 위층으로 향했다. 마침내 평화롭게 잘 준비가 되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지만 오늘 밤 정의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좋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내 침실에서 미숙의 향수는 여전히 화장대 위에 있었다. 사랑은 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 그 해가 가족으로부터 올 때도, 특히 가족으로부터 올 때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인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왼쪽 상자를 클릭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